앵커 리포트에서 키워드로 현재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단일화 동상이몽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 선출 때부터 단일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녹록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 어제 저녁 마주 앉았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단일화란 접점마저 찾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상황인데요. 각각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강제 후보 교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다 선언했습니다. 그 대신 일주일간 선거운동을 하고 나서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단일화는 시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합시다.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합시다. 저 김문수는 당 지도부에 요구합니다.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십시오. 저는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한덕수 예비 후보는 배수의 진을 친 모양새입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면서 김문수 후보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와 오늘 오후 4시에도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문수 대표가 약속한 것처럼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면 즉각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겠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는 저는 그 약속을 지키라고 오늘 오후 4시에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이재명 후보의 재판 연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첫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고 대장동 재판 역시 다음 달 24일로 연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했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후보들의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사필 규정의 결정이 내려져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완벽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거듭 이야기한 대로 법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있는 나머지 공판 기일도 대선 이후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논란을 결자 해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내용을 비롯해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주의 전 국민의힘 의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아침 김문수 후보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원래는 마감 등록일, 후보 마감 등록일이 11일까지였는데 이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 주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지도부의 방침을 사실상 거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당내에서 좀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하네요. 먼저 이제 이런 그 갈등이 점입가격인 상황이 또 국민의힘을 또 지켜주시고 또 지지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제 지도부에서 이제 오늘 여론조사를 할 것을 권유를 하고 그리고 또 오늘과 내일 양일 동안 이제 여론조사를 하겠다. 근데 또한 뭐 당원을 비롯한 그 여론조사를 하겠다 좀 이렇게 발표를 했죠. 네. 저는 이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하는 그 다음 주에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사실상 굉장히 그 어떤 단일화에 대한 그런 그 열망, 그 당원들의 열망도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실 이루어지기 어렵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후보로 2번 그 김문수 후보가 등록을 하고 또 한덕수 후보가 뭐 뒷번호로 해서 단일화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에서 우위를 점하게 한다면 국민의힘은 아예 이제 후보를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 이후에 11일 이후에는 여기 단일화에 성공한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도 없고요. 번호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김문수 후보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음 주에 단일화를 하자고 하신 것은 저는 바꿔 말하면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저는 좀 상당히 없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4시 30분에 또 김문수 후보와 또 한덕수 후보의 지금 회동이 예정이 돼 있는데 예. 그 자리에서 정말 결자 해지에 어떤 그런 합의점이 좀 이루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글쎄요, 밖에서 보기에는 이럴 거면 국민의힘은 도대체 경선을 왜 했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사실 국민들께서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단일화와 관련된 논란들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동안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승리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뽑혔지만 관련해서 지금 한덕수 전 총리는 무소속 신분인 것인데 그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가 정당 민주주의라든지 여러 절차적인 정당성에서 봤을 때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본인에게 유리하겠다라는 판단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에게 명분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이 끝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11일 시한으로 해서 단일화가 될 가능성은 사실상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기자회견이었다. 한 후보가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후보 등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김 후보가 그 시점 이후에 단일화 절차를 밟겠다는 거는 이재명식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도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발언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아침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덕수 후보 당원과 국민들이 끌어낸 겁니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면은 한덕수 후보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 스스로 한덕수 후보와 전당대회 직후 바로 단일화를 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상황이 코미디를 넘어 한편의 막장 사기극을 보는 듯합니다. 당원이 뽑은 대선 후보는 못 쫓아내 안달입니다. 알량한 눈속임으로 내란 기득권을 연장해보겠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네, 당 지도부가 자당 대선 후보를 향해서 한심하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 민주당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아직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과도한 좀 비난은 저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그 당원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82.8%가 이제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당원들이 또 답변을 했고요. 네. 또 5월 11일 전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응답한 당원이 무려 86.7%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이제 수의 이 당원들은 11일 전에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당 지도부에서도 지금 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좀 말씀을 좀 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께서 물론 날짜를 못 박으신 건 아니지만 제 주위에 있는 여러 그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사실 이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에 많은 점수를 두고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지난 5월 3일에 이 후보 확정 이후에 그 나타난 이런 단일화가 지지부진 내지는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안 보이는 점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 어제 또 밤에 의총이 열리긴 했습니다만 뭐 의총장이나 뭐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은 단일화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그 목소리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과 내일 좀 당에서 주도하는 그런 단일화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것이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안타까운 것은 이 단일화를 하기 위한 것은 결국은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빅텐트를 통해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밖에 있는 분들도 참여를 해서 어떤 지지도를 또 높여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그 단일화 시도가 있었고 경선에서도 이제 그런 것이 계속 화두가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덧셈 정치가 아니라 좀 뺄셈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단일화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에 따라서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단일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많은 우려가 지금 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막장 사기극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권성도 원내대표가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라고 했는데 그 알량한 자리가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서 정해진 자리 아닙니까? 이런 표현 자체는 저는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표현인 것인데 지금 단일화 회동 자체가 성사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런 자극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특히 당이 주도해서 단일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전 논리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떤 당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 대 당의 단일화가 아니고 지금 결국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당무 우선권도 발동한 마당에 후보가 주도를 해서 자신이 단일화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명분상으로는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지금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렬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단일화 결렬에 대한 책임론은 결국에는 앞으로 지도부에게 있느냐 또는 뭐 김문수 후보 측에게 있느냐 이런 공방이 계속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좀 김문수 후보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우리 당의 대선 후보 누가 뭐래도 김문수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가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당의 후보는 누가 뭐래도 김문수 후보입니다.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하게 된다면은 김문수 후보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 모두가 역사와 그리고 국민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만 당 지도부에 대해서 미리부터 한덕수 후보를 밀고 있다. 또 어느 뭐 세력과 짜가지고 미리 하고 있다. 밀고 있다. 뭐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네, 일단 뭐 미리 한덕수 후보를 밀었다. 이 부분은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렇지만 만약 잘못된 판단으로 지면 큰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약간 달래는 듯 하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키를 쥐고 있는 건 김문수 후보죠. 5월 3일에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키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쥐고 있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하면 아쉬운 거는 이제 당 지도부가 어떤 단일화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단일화를 좀 기분 좋게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사실 그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5월 3일 이제 저녁부터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도부가 꺼냈다 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좀 말이 또 아다르고 어다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데 있어서 조금 세심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다른 것보다도 지금 날짜가 지금 얼마 안 남고 사실 이번에 그 빅텐트는 뭐 어떠한 그런 뭐 정권을 유지를 하겠다 이런 욕심에서 미뤘던 것이 아니라 이제 어제 국회에서 일어난 상황만을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이 어제 통과됐죠. 뭐 대통령 당선인 재판정지법, 이 듣도 보지도 못한 법이 통과가 됐고, 그리고 대법원장이 사실 국회에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12명의 지금 대법관 청문회가 오는 14일에 채택이 돼버렸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에 저는 근간 흔들 수 있는 이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들을 봤을 때 막대한 국회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입법권뿐만 아니라 또 사법부의 독립도 또 심대하게 저해할 수 있고 정말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정권을 휘두를 수 있는 절대 권력이 될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치관을 같이 하는 분들이 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빅텐트론이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 저는 뭐 김문수 후보도 흔쾌히 같은 생각이셨고 그리고 5월 3일에 이 수락 연설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재명에 맞서겠다. 이재명과 그 맞설 수 있는 사람들과 다 힘을 합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신속하게 이렇게 단일화가 진행이 될 걸로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다른 상황이 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는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은 굉장히 사실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일입니다만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떤 그런 좀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그런 좀 불가피한 조치로 좀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이제 앞서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아침에 법적인 조치 얘기했잖아요. 네. 했네요. 법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이 제3자에게 즉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한덕수 후보에게 대통령 선거 후보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앞서서 말한 실질적으로 이제 당무 정지권을 비롯해서 이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민주당 얘기 듣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법적 절차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은 이 싸움 자체가 그대로 어떤 회동 자체가 성공하거나 아니면 단일화 과정이 조기에 마무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후보이기 때문에 일단 법적 절차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김문수 후보 측에게 좀 민주적인 정당성의 명분에서도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법적 절차를 변론으로 하더라도 저는 이번 단일화가 힘을 받지 못하고 속도가 내지 않는 것 자체가 명분이 사실상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명분이 국민의힘에서는 결국 이재명 후보만큼은 막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저는 여겨지거든요. 결국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수 의석을 국회에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뭐 마치 우리가 뭐 사법부를 겁박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법부를 겁박한다라기보다는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전원합의체가 회부한 지 9일 만에 선고를 했고 그 선고 자체가 항소심의 결과와는 전혀 다른 결과였기 때문에 과연 졸속 심리가 아니었는지 충실한 심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확인하는 건 전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를 겁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라고 할지라도 절차적인 정당성의 문제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확인하는 과정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후보 지위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거. 저도 뭐 국회에 한 4년 동안 의원 생활을 했습니다만 그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될 것을 법원으로 가져가는 거는 저는 그것은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의 영역으로. 네. 지금 이것은 국민의힘의 내부적인 상황이고 이것을 지금 대선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또 법원에 가서 판단해달라고 하면 사실 법원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어떠한 그런 정당의 자율성? 뭐 이런 것과도 저는 좀 위배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할 때는 적법 절차를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겠죠.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어제 이후에 이제 일어난 상황을 봤을 때는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최대한 적법 절차랄지 정당성을 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하는 것으로 이제 보인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처분이나 또 소송에 대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제 있었던 뭐 당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랄지 또 어떤 그런 뭐 비대위 의결이랄지 어제 또 의총도 열렸고요. 또 전당
정국위원회를 소집을 한달지 뭔가 최대한 절차적인 적법성을 밟아가려는 그런 것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어쨌든지 간에 뭐 국민의 힘으로서는 또 이런 상황이 돼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만 김문수 후보께서 뭐 이런 가처분 지금 제기를 좀 하신 만큼 법원으로서는 빨리 여기에 대한 가부간의 결정을 좀 해주시는 것이 최대한의 그러니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이 오늘 열려고 했던 저녁에 김 후보, 한 후보 1대1 토론회는 김 후보의 불참 통보로 취소가 됐고요. 대신에 오늘 오후 7시부터 내일 오후 4시까지 당심 50, 민심 50 여론조사는 그대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후보자를 교체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요. 그런 예. 뭐 초유의 지금 사태를 맞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또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제 그 비대위 회의 이제 마치고 뭐 나오는 그 얘기들을 보면 이제 그게 수치가 뭐 큰 격차가 난다고 하면 또 다른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영역이 있겠지만 뭐 수치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할 때는 또 그러면 그게 무슨 어떤 그런 후보자 변경이랄지 사실 그런 가능성 굉장히 줄어드는 거겠죠.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단일화를 지금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이상 계속 이제 그 여론조사 오늘과 이제 내일 있을 당원과 또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또 뭐 의총도 열고 또 비대위도 열고 뭐 이런 수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지도부가 후보자 교체를 강행한다고 할 경우에 지금 김 후보가 가처분 신청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이게 네.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후보 교체가 가능할까요? 가처분 이제 결과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이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가처분 결정이 뭐 기각이 된달지 가처분 신청이 뭐 아니면 11일까지 뭐 가처분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뭐 그거는 또 국민의힘에서 뭐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4시 반에 열리는 김 후보님과 또 한 후보님의 이 회동에서 뭔가 그런 합의점이 좀 이루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좀 서로 좀 양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충분히 만들어냄으로써 그래서 또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좀 오는 것이 현재 법원까지 지금 간 이런 국민의 뭐 힘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일한 해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시 반에 이루어지는 회동에서 좀 희소식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오늘 4시 반에 뭐 곧 만남이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어제 저녁 6시에도 사실상 실질적인 성과는 없는 채로 결렬이 됐었거든요. 뭐 오늘도 사실은 의견 차이만 확인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 과정에서 뭐 통 큰 결단 뭐 이런 게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 봤을 때는 양자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거든요. 결국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는 11일 전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배수의 진을 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오늘 4시 반 회동에서 이 일정을 11일 전까지로 당기겠다라고 협의해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여론조사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교체 가능성까지도 전제를 하고 또는 최소한 김문수 후보의 압박용으로 이 여론조사 결과를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어떤 방식이 되었던 일단 김문수 후보가 민주적인 정당성을 통해서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가처분 신청에서는 분명히 법적 우위는 점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후 4시 반입니다. 한 40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국회 커피숍에서 만나겠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요청한 것은 회동 전체를 공개하자라고 이제 김문수 후보 측이 얘기를 했고 한덕수 후보 예비 후보 측에서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전체가 다 공개될 것 같긴 한데 포인트는 그겁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는 오늘 어떻게 단일화하자라는 안을 내놨고 한덕수 후보는 11일이라는 일정을 박았기 때문에 과연 이 사이에서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을 공개된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공개될수록 사실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네.
뭔가 내밀한 이야기는 비공개에서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좀 얘기가 돼야 되는 건데 공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는 것은 그거는 좀 양자가 좀 좁혀들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그런데 뭐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4시 반 회동 이전에 어떤 그런 그 뭐 측근들이나 뭐 통한 뭐 물밑 교감을 뭐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좀 그 전체를 좀 공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접점을 찾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감도 듭니다. 네, 공개된 만남. 그렇죠. 저도 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 발언을 하면서 얼마나 또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이제 실무진들끼리의 협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공개를 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김문수 후보의 자신감의 표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이 회담 과정에서도 주도권은 결국 후보인 자신이 쥐고 있겠다. 그리고 당무 우선권도 발동이 되었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는 자신이 주도해서 이 모든 과정을 끌어가겠다라는 그런 선언으로 저는 읽혀집니다. 따라서 한덕수 후보로서는 사실 정치 경험은 또 전무하고 신인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와의 회담이 공개되는 것, 이 과정에서 과연 이 회담의 주도권을 본인에게 가져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좀 회의적이지 않겠나라는 예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2차 회동을 앞두고 두 후보 간의 신경전도 펼쳐졌습니다. 김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서 꽃가마를 태워주면 입당하겠다는 것이냐, 정체가 뭔가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한 후보는 단일화 약속을 지켜라.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라고도 답을 했습니다. 이런 신경전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뭐 이런 것도 뭐 저는 있을 수 있는 신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꽃가마라는 말보다는 김문수 후보께서도 이제 본인이 후보로 확정이 되면 한덕수 후보와 단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때는 꽃가마가 아니고 지금은 꽃가마입니까? 지금 충분히 경선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당연히 이것은 상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곤혹스러운 것이 이 당선 그 확정 전과 후가 좀 달라진 거 아니냐, 말이 굉장히 달라졌다. 사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뭐 오늘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만나신달지 뭐 아니면 또 그런 뭐 회동을 먼저 김 후보 쪽에서 제시를 하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김 후보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좀 법원에 제기한 상황이고, 그럼 뭔가 본인이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그 제출령 법원 그 가처분에서 좀 유리한 지위를 점하려는 뭐 그러한 것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진짜 많은 그 당원들이 이런 단일화가 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고, 그리고 11일 이후의 단일화는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단일화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뭐 김 후보께서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또 한 후보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그런 그 단일화를 위해서 본인이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내려놓는, 서로 양보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후보 간 신경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뭐 약속을 지켜라 뭐 이런 요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뭐 국민의힘 당원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왜 한덕수 후보만 그러면 특혜를 입느냐라는 논란도 저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물론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약속했고 왜 이 말이 달라지냐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이번 선거에서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께서는 공정이라는 이슈를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왜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의 치열한 경선 과정에 참여하지도 않고 이제 와서 왜 특혜를 받아야 되느냐, 이제 와서 마치 부전승처럼 최종 결승을 치르려고 하느냐라는 또 논란에 사로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덕수 후보로서도 자신이 뭔가 불공정이나 특혜 시비 그런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김문수 후보에게 약속한 거 있으니 청구서 내밀듯이 약속 지켜라 라고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김문수 후보 측의 반발만 더 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반에 있을
단판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론조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테이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7일 동안 만 18살 이상의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진행하고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적합도,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이재명 후보 43%, 한덕수 후보 23%, 김문수 후보 12%, 이준석 후보가 5% 순으로 나타났고 3자 대결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로 한번 본 경우는 43, 29, 7%, 이재명, 한덕수, 이준석 후보는 44, 34, 6%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수치를 봤을 때는 정말 빅텐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까지 이제 빅텐트로 하는 뭐 이런 것이 됐을 때 좀 정권 재창출이 좀 가능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 빅텐트라는 것이 뭐 비단 꼭 그 한덕수 후보와의 뭐 빅텐트만을 생각하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단계로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대선 과정 중에서 이준석 또 개혁신당 그 후보가 또 국민의힘에 몸을 담았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또 가치관이나 지향하는 점이 또 상당히 유사하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큰 빅텐트를 위한 그 이준석 후보까지 같이 단일화를 하려는 좀 그런 좀 시도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글쎄요, 저는 일단 이 빅텐트라는 구상 자체가 기둥도 올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빅텐트 뭔가 같이 모이자라고 하려면 결국 정치적인 명분이 필요한 것인데 이 명분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 그거 말고는 제가 보기에는 뚜렷해 보이는 것이 없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비단 어떤 후보는 안 된다. 이런 안티테제적인 그런 명분 말고 지금처럼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한 이 시기에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보여드리는 선명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나 또 그런 국정 안정에 대한 대안이 없이 막연히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라는 것만으로는 사실 저는 빅텐트가 꾸려지기도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설령 꾸려진다 한들 이게 기둥이 얼마나 튼튼한 빅텐트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빅텐트가 되었던 단일화가 되었던 함께 모였을 때 시너지가 나야 되는 것인데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시너지보다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거나 잡탕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입니다. 예, 조금 뒤에 만날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여론도 보겠습니다.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9%고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5%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2%로 압도적이었는데 이런 여론은 단일화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단일화를 하는 데에 대한 명분이 이제 있죠. 오늘하고 내일 단일화 여부에 대한 또 그 두 후보 간의 경쟁력 우위를 뭐 적합도 이제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92%의 큰 찬성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실시하고 있는 오늘과 내일을 그 여론조사의 정당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수치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170석이 넘는 이 거대 의석을 가진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이라는 또 막강한 또 권한을 가진 그런 상황이 될 때 어떠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이런 그 조희대 그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경고성 발언이나 이런 것을 안 한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법 그리고 뭐 허위사실 공표에서 행위를 뺀다 뭐 이렇게 특정인의 지금 무죄나 아니 면소를 위한 이러한 위인 설법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훨씬 더 이 빅텐트의 명분이나 필요성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의 패턴을 보면 민주당이 집권할 때 어떠한 세상이 될까에 대한 많은 걱정들을 국민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빅텐트의 이 명분이나 필요성 결국 민주당이 제공을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또 대선 기간 중에 한 번 더 민주당이 정말 거대
의석을 가지고 어떤 그런 일방적인 행위를 계속 한다고 하면 이 빅텐트의 명분이나 또 필요성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단일화 필요하다가 압도적이지만 사실 전체 응답자로는 49%대 35%로 조금은 다르게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단일화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도 더 각자의 생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 편인데 뭐 92%가 나왔는데 저는 근데 이제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92%로 일치를 하지만 누구로 단일화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당연히 많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실상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김문수 후보로 해야 되느냐, 한덕수 후보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지금 뭐 오늘 내일 여론조사를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한쪽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압박 카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압박을 떠나서 일단 법적인 절차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대선 후보라는 지위 자체가 너무나 명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가처분 절차가 또 하나의 변수는 분명히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주의 전 국민의힘 의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